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김지은입니다. 오늘도 기쁨병원 내분비내과 하지윤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 약국에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약봉투를 한가득 들고 계시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많은 약을 드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네,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국내 학회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당뇨병 환자의 약 70%가 고혈압과 이상 지질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5개에서 7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와, 10개 이상이요? 그런데 정말 이 많은 약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질환이 사실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약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 연결고리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왜 생기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당뇨병이 됩니다. 둘째, 몸은 혈당을 낮추려고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 과다한 인슐린이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고지혈증은요? 간세포가 인슐린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합니다. 혈당 조절에는 저항성을 보이지만 지방 합성은 계속되어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고지혈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세 가지 병이 생기는 건데 그럼 의학계에서는 이를 뭐라고 부르나요? 네, 이를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여러 대사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증후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이는 세 질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 체중 감량 약물들이 주목받는 거네요. 최근 연구들은 GLP-1 계열 약물들이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0% 이상 감량한 환자들 중 약 60%가 당뇨약을 줄일 수 있었고 40%가 혈압약을 감량했습니다. 이미 당뇨약, 혈압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이 체중 감량 약물까지 추가하면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체중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기존 약물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나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보통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칼슘제를 떠올리는데요. 주변에서 칼슘 열심히 챙겨 먹는 분 참 많은데 칼슘만 먹으면 망한다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칼슘 단독 복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칼슘만으로는 골절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며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골밀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골다공증이 그렇게 무서운 질환인가요? 골다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뼈는 철근도 굵고 콘크리트도 단단한 최신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철근이 녹슬어 가늘어지고 콘크리트가 부스러져 떨어져 나갑니다. 노후 아파트처럼 되는 거죠.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은 침묵의 뼈도둑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골밀도 검사로 뼈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덱사라는 검사인데 10에서 15분 정도면 끝나고 통증도 없습니다. T스코어라는 점수로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A등급으로 안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4는 B등급으로 주의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2.5 이하면 C등급으로 위험한 상태, 즉 골다공증입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약물들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철거반의 활동을 막는 골 흡수 억제제. 둘째, 건설반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골 형성 촉진제. 셋째, 최신 약물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나이, 골절 위험도, 동반 질환, 생활 패턴, 경제적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서 환자별 맞춤 치료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치료 옵션들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예를 들면 골절 직후에는 로모소주맙으로 빠르게 골밀도를 높이고 1년 후에는 데모주맙이나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전환해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최적의 약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약들을 쓰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 영양 관리, 운동, 낙상 예방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낙상 예방을 위해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골절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침묵의 뼈도독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골다공증, 정말 무서운 질환인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네, 덱사를 이용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후, 남성은 70세 이상부터는 꼭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받았다면 6개월 주사제 데노주맙부터 로모소주맙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75년간 당뇨병 치료의 기본이었던 메포민을 더 이상 1차 치료제로 권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변화가 환자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환자분께 메포민부터 시작하다 보니 개별 환자분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 변화로 더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예전에는 진단명이 당뇨병이면 일단 메포민부터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이 비만인지, 심장질환이 있는지, 신장 기능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 체중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약물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축 치료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혈당 조절, 두 번째는 췌장 기능 보호, 세 번째는 심혈관 보호입니다. 이 췌장 기능 보호라는 게 조금 생소한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췌장 안에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부터 이 세포들을 보호하는 치료를 해야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약들이 이런 보호 효과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약물들은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SGLT2 같은 약물은 심장과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요. 그럼 기존에 메포민만 쓰던 것과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예전에는 메포민 3개월, 효과 없으면 추가, 또 3개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환자분에게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치료 효과도 더 빠르고 좋아진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이 메포민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나도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메포민만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변화는 새로 진단받는 분들이나 현재 치료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 이야기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진정한 개인 맞춤 치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런 세밀한 치료일수록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결정은 전문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오늘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하지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